안녕하세요. 백서방TV의 내레이터 귀요미입니다. 서울 송파구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관리하는 체육, 문화,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43만여 평 규모의 올림픽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는 올림픽 시설물들과 함께 잘 가꿔진 숲과 산책 코스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인데요. 산책을 하다 보면 넓은 공원 곳곳에서 멋진 조각 작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원 전체에는 약 200여 점의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이 야외 전시되어 있다는데 이 조각 작품들은 소마미술관에서 전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작품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작품 50점을 골라서 소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감상하러 함께 가보실까요? (50년대와 60년대의) 대항 폐품을 이용한 작품입니다. 부엌이나 정원에서 사용되었던 용기들은 부드러운 내부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들의 형태는 그 자체로 조각 예술의 고유한 특성인 볼륨을 지니고 있습니다. 5개의 불꽃을 위하여 서울 올림픽에 대한 상징을 한국적 조형 감각을 살릴 수 있는 화강석으로 표현했습니다. 육중하고 거친 질감의 기둥이 상승하는 동적 표현은 한국의 세계성을 나타냅니다. 내부적으로 분할된 오면체는 5대항 6대주를, 그리고 타오르는 불꽃 형상은 올림픽 성화, 그리고 인류의 발전과 평화에 대한 열망을 나타냅니다. M5 모빌, 암스테르담의 스테델릭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말레비치의 회화, 빨간 지식 사각형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작품입니다. 작가는 이 회화에서 8개의 단순한 평면이 만들어내는 역동성을 8개의 금속선을 이용하여 공간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구조물로 나타냈습니다. 이 움직임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바람에 의해 사각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가족, 부부와 자식을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로 단순화시켜 애정으로 결속되어 있는 가족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소 기하학적인 받침대 사이의 공간과 몇 개의 볼륨으로 압축된 인물들 사이의 빈 공간이 조화를 이루며 주변의 풍경과 교류합니다. 개의 세계, 작가에게 돌은 자연, 대지, 생명 등을 상징합니다. 화강암으로 만든 계단 아래에 개가 앉아 있습니다. 낯선 이 장소로부터 멀지 않은 튼튼한 언덕 위에 제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개는 계단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높은 계단을 올라가야만 창문을 통해 언덕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집과 달리 자기 집은 늘 거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널목 건너기, 관람자가 작품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든 작품입니다. 추기경의 십자가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이 작품에서 관람자는 십자형의 좁은 통로를 지나가며 십자가의 의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부의 빨간색은 인간의 고통을 상징하고 외부의 검정색은 죽음과 슬픔을 상징합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햇빛과 그림자의 효과는 작품에 대한 인상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구성, 공중에 걸려있는 암석을 상징하는 이 작품은 중력과 그에 맞서는 힘의 대결을 이미지화한 것으로 올림픽 스포츠를 기념합니다. 작가의 조국, 불가리아의 민속에서 비롯된 부조 형상과 빈 공간은 육중한 돌, 긴장감을 낳는 강력한 철선들과 함께 구성의 역동성과 풍부함을 더합니다. 구형 분수, 위에서 아래로 나선형을 이루며 구를 형성하는 이 작품은 지구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이 단순한 형태는 계절의 한가운데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름에는 수많은 물방울이 작품 위에서 물보라를 이룹니다. 바람이 불면 이 물방울들이 천천히 굴러 내려오면서 회전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추운 한겨울에는 얼음이 구체를 둘러싸서 정지된 인상을 풍깁니다. 이렇게 지구의 계절을 선사합니다. 길, 인생의 길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작가에게 진정한 변화는 진화이며 그것은 삶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이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지혜입니다. 여기, 이 지혜를 위한 진정한 변화의 길을 걷고 있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안데스의 여인들. 인간은 현재를 삽니다. 현재는 과거를 대변하고 인류의 선조들이 발명한 모든 기술과 과학의 진보에 대한 축적의 결과입니다.
인류에 대한 관심 속에서 작가는 조국 볼리비아 국민들과 안데스, 그리고 작가 자신의 일체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원주민 옷을 입은 안데스의 여인들이 하나가 되어 거대한 우주로 여행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이는 한 개인의 행위가 공동의 우주적 참여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날개짓, 물, 바람, 햇빛 등의 자연 요소를 이용하여 움직임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부표 원리에 의해 우수 위에 떠있는 17개의 날개들이 바람에 의해 좌우,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흰 폴리에스터 망에 햇빛이 비치면 공기 중을 날아다니는 한 무리의 날개짓을 보는 듯합니다. 작품을 바라보는 인간, 작품이 놓인 공간, 이 모두가 자연 안에서 공존하는 순간입니다. 다른 두 개의 교차, 형태에서 드러나는 기하학적인 것과 유기적인 것은 상응과 결합에 의해 나오는 신비한 힘을 표출합니다. 그것은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의 교차 관계에서 오는 신비한 힘의 상징입니다. 달리는 사람들,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열정적으로 달리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불안한 고립된 세계에 이르고 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들의 모습처럼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신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대화, 올림픽 공원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지리, 언어, 문화, 정치 등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의 가치를 표현한 것입니다. 작가는 알제리 사람인 자신이 작품을 통해 한국인들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예술이 훌륭한 소통 수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두 인물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화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고 마침내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는 작가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디나 볼츠, 정의와 평화와 영원성을 추구하는 인간과 대지의 에너지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작품 제목이 파괴적이지 않은 번개에 방열 에너지라는 불어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형태에서 번개가 연상됩니다. 무엇보다도 형태에서 느껴지는 활력과 생명력이 올림픽 이상과 잘 부합됩니다. 딩댕동, 이 작품은 종의 은유와 변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울림을 지닌 천상의 종이라는 한국적 전통과 다른 하나는 제철 설비, 용광로 등으로 대표되는 서양의 전통입니다. 역동적이고 미학적인 건축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조각은 관람자들에게 시각적 감상과 더불어 청각적 감상과 신체적 참여를 부추깁니다. 관람자가 작품 내부의 공간을 지나다니며 작품을 건드려 실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이러한 물리적인 소리보다는 그 너머에 존재하는 옛적의 종이 울리는 역사의 하모니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떨어지는 것은 날아오른다. 어떤 재료의 선택이 작가에게 물질 그 자체가 지닌 경이로움과의 필연적 만남으로 느껴질 때 그것은 작가의 영혼에 불을 지핍니다. 작가는 빛의 3차원적 표현을 위해 유리와 금속을 택했습니다. 투명한 유리와 녹슨 금속은 삶에서 느껴지는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영혼과 육체, 자연과 문명, 빛과 어둠 등과 같은 상반된 것들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정신은 물질을 꿰뚫고 영혼은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삶의 기쁨과 아픔이 있습니다. 매의 형태를 띤 자동차입니다. 매는 나는 새이자 싸우는 새입니다. 동물의 형태와 기계의 형태를 동시에 함유하고 있는 이 작품은 자동차가 동양에서 서양으로 날아가 20세기 사회의 신화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무제, 산업사회 이전의 수력기구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작품입니다. 이 기구는 동양에서 탄생하여 유럽을 거쳐 중남미에 도입되었는데 특히 콜롬비아에서는 금광채굴에 사용되었습니다. 수력기구의 재료를 나무에서 산화 알미늄으로 바꿨을 뿐 원래 기구의 크기와 비율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바람개비, 작가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기계의 비인간적인 결정주의를 제거하고 인간적인 생명감을 부여하고자 자연이 지닌 우연의 힘을 이용합니다. 바람개비의 원리에 따라 제작된 이 작품은 바람이 불면 중안을 중심으로 펼쳐진 두 날개가 평형을 유지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보르헤스를 기다리며 인간이 불을 사용해서 대지로부터 얻어낸 주철로 만든 작품입니다. 인간과 불이라는 요소는 다소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삼각 테이블은 권력을 상징하며 옥좌는 아르헨티나 소설가 보르헤스를 상징합니다. 옥좌를 가로지르는 형상은 인간의 사상이
권력에 복종하는 것, 즉 지식의 문화적 조작을 나타냅니다. 분열체, 현실적이지 않은 이 생물학적 형체는 작가의 꿈에 나타나는 가면입니다. 또한 우리의 심연에 자리한 또 하나의 육체의 모습, 즉 파도 위에서 코르크처럼 표류하는 인간의 비인격성입니다. 그리고 태고의 육체에 대한 기억인 회귀에 대한 동경이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이러한 것들을 삶을 지속시키는 신성하고 영원한 힘을 지닌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특한 조각 형태로 승화시켰습니다. 빛의 진로, 올림픽 공원 주변의 고성, 사찰, 햇빛, 물, 돌, 나무 등 역사적이고 자연적인 요소들에 기초하여 제작된 작품입니다. 작가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아시아인으로서 해시계와 물시계를 발명한 세종대왕에게 작품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남북 축이, 남쪽의 공원주 도로와 북쪽 언덕의 오솔길을 연결하는 장소의 역사성을 상징한다면 동서축은 태양의 길을 따라 달리면서 남북과 교차하는 물의 선을 상징합니다. 나무 기둥 사이로 스며드는 빗살의 이동은 시간의 변화를 알려주는데 매일 정오가 되면 6개의 나무 기둥이 남북축의 북쪽 끝에 놓인 돌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사랑, 어린 시절에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터키 병사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작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우정과 사랑과 이해로 살아가길 염원합니다. 사랑은 오늘날 서로 포옹하면서 평화롭게 춤추듯이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장과 번영, 작가의 조국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국가의 장래와 발전을 생각하는 생활 태도를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전체적으로 등뼈 모양을 한 형태 안에서 동일한 요소의 반복은 역동성과 낙관적 인상을 풍깁니다. 인간과 자연처럼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강인하고 유약하지 않으면서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인의 특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승리 서울 88. 둥근 구멍이 뚫린 3개의 원으로 이루어진 가상적 구체로서 주변 공간과의 상호 침투로 확장된 조각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개의 받침점은 만물의 기본이 되는 숫자 3을 나타냅니다. 또한 삼위일체로 써온 인류를 옥좌 위에 올려놓는 어떤 정신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우주로 방사되는 빛 속에 예술의 승리와 인간 사이의 유대를 가리킵니다. 시간과 공간 속의 만남. 시간과 공간의 만남을 상징하는 이 작품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어나는 강대국의 싸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3개의 작은 사각형은 강인하고 단결된 국가,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 공화국, 쿠바를 상징합니다. 수직적 구조물은 바다를 상징하고 그 사이에 있는 구는 본질과 존재, 순환하는 시간과의 조화, 그리고 인간애와 지혜를 상징합니다. 신호기, 변형을 주제로 한 작가의 일련의 작품들 중 하나로 색채와 형태와 공간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유사하게 생긴 기하학적인 기둥들은 다소 정적인 공간을 형성하는 반면 기둥 표면의 색채 분할과 구성은 자연 한가운데에서 역동적이고 환상적인 공간을 연출합니다. 실루엣 88. 자연의 질서와 섭리에 순응하는 조상의 지혜와 슬기를 자연 형태의 변형과 단순화로 나타냈습니다. 태양빛에 의해 호수에 투영된 고목의 가지, 능선, 인간의 골격 등에서 발견되는 조형성으로 올림픽 공원이 자리잡고 있는 장소의 역사성을 기념하고 오늘날의 문화와 번영,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도약과 창조적 기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에쿠초를 봄. 노는 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어머니는 인간과 동물이 함께 어울려 삶을 영위하는 신비한 상상의 나라, 남미를 나타냅니다. 형상의 전체적인 윤곽과 각 볼륨의 구성에서 느껴지는 리듬감이 생동적인 삶의 감각을 보여줍니다. 아프리카, 희망. 나달 또는 감자와 같은 덩이줄기에서 돋아나는 새싹의 힘처럼 오래된 그루터기에서 솟아오르는 생명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인간 문명사의 새 시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작가가 간절히 원하는 아프리카 생존을 바라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안데스. 남미 볼리비아에 있는 안데스산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제작된 작품입니다. 한국과 볼리비아의 선인들은 산에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작가는 잉카의 사원을 연상케 하는 인간의 형상을 올림픽 공원에 설치함으로써 조국의 산을 한국에 옮겨 놓았습니다. 어제와 그제, 오늘과 내일. 작가는 로댕의 작품으로부터 개똥에 이르기까지 그림자를 던질 수 있는 것이면 모두 조각이다 라고 말합니다.
작가는 작품이 놓일 장소에 대한 선입견을 거부합니다. 그의 작품은 어디에 놓이든 비록 비가 오고 구름이 낮게 드리울지라도 작품으로서의 역할을 충족시킵니다. 작품에 사용된 한국의 자연석, 검은 화강석, 튼튼한 상자 등은 평범한 재료들로서 특별히 한국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과 한국 문화가 이 작품을 탄생시켰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엄지손가락, 프랑스의 국보급 조각가 세자르 발다치니의 청동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올림픽 공원이 자랑하는 9대 볼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열림, 나직한 언덕으로 둘러싸인 잔디밭이라는 실체적 요소와 호수의 수면이라는 반영적인 요소의 교차에 의해 땅이 열리는 것을 분리된 두 개의 형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요한 땅으로부터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아치 형태는 정상을 향한 도약, 영혼의 해방, 새로운 지평의 확장을 나타냅니다. 외계인, 상당히 호전적인 아버지, 모성을 감출 수 없는 몸매를 가진 어머니, 그 사이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들로 이루어진 가족의 모습입니다. 새 인물의 피부 위에 문신처럼 새겨진 맨홀과 디딤돌 자국은 알 수 없는 시기의 도시 문명을 상징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어떤 외계인이 되어버린 군인, 현대사회가 만들어내는 낯선 피조물들, 도시 문명 한가운데에 있는 야생동물 등을 연상시키며 오늘날 우리의 삶에 대한 단상을 이끌어냅니다. 용의 공간, 사람, 새, 곤충, 나뭇잎 등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각각의 형상이 어떠한 원형으로부터 파생된 변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은 완전히 동일한 것을 복제해내기를 싫어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는 모양입니다. 용의 공간은 이 신비로운 생명 탄생의 원리에 따라 땅에서 솟아오르는 상상의 동물의 머리를 만든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유사해 보이나 미묘하게 각기 다른 10개의 형상들은 올림픽 공원을 위한 장식도 미학적 실험도 현실의 해석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름 없는 것, 잊힌 것, 그리고 어떤 공포스러운 것을 상상케 하는 미적 체험의 공간입니다. 우제류를 위하여, 우제류란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을 일컫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멸종 위기에 처한 우제류 동물들이 우리에게 환경과 생태계 문제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라고 권유합니다. 우주의 곤도라, 한국의 오랜 풍습에서 영감을 받은 이 작품은 우주의 배를 연상시킵니다. 징의 형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작가의 환상적 접근 방식으로 해석하고 구상한 결과입니다. 중심부의 서울의 첫 글자 S와 작품 표면의 아랍 서체로 나타낸 경의의 개념이 보입니다. 운명론을 위한 하나의 제안. 운명은 인간의 의지로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오랜 세월 동안 숫자에 관념을 부여해왔습니다. 최대 길수가 9라면 흉수는 4입니다. 아름다운 삶이란 행복과 불행의 조화에서 찾을 수 있다는 작가의 생에 대한 철학을 조형화한 작품입니다. 원, 작가에게 조각은 삶, 투쟁, 갱생, 화합 등을 반영합니다. 이 작품은 13세기 인도의 사무드라, 파사이 아키 왕조의 이슬람석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지면을 차지하는 돌의 부조 방식으로 운하를 표현하였고 그것을 받침대 삼아 막 구르려고 하는 바퀴 모양의 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우주의 꽃을 나타내는 이 형태는 인간의 삶, 사랑, 투쟁, 열망을 상징합니다. 이는 영원히 지속될 인간의 경험, 그리고 인간의 실존입니다. 위장지. 이런 생각을 하면 괴롭습니다. 즉, 어떤 시점부터 역사는 더 이상 진실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이를 몰랐다면 인류는 지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 이래로 일어난 사건은 모두 진실이 아니었을 테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와 임무는 이 시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는 파괴를 견디는 것입니다. 이상은 카네티의 인간의 땅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이삭의 희생이 작가에게 이삭의 희생은 단순히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작가 자신과 그의 세대와 후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규율과 관습을 거부하는 개인의 두려움에 대한 상징입니다. 작가는 수많은 이삭의 희생을 낳는 전쟁,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적 명령에 의해 전장에 나가서 이삭의 희생이 되어 돌아오는 전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전사. 작가는 조국 불가리아 예술의 전통적 특성을 보유한 채 현대적 조형 언어를 구사합니다. 그에게 전통과 현대의 조화는 중요합니다. 돌의 부동성과 견고성을 해체시켜서 얻어진 공간과 볼륨, 그리고 표현주의적 표면 처리는 전사라는 주제가 암시하는 정신, 몸짓, 파괴력을 현대적 감각으로 전달하기에 충분합니다. 정상. 중부 유럽 조각의 전통과 한국의 전통이 담긴 형상과 재료를 통해 올림픽 대회의 이상과 그에 대한 작가 자신의 회의를 담아낸 작품입니다. 올림픽 경기의 승리자는 군중의 환상과 열광의 대상이지만 한편 그 승리 뒤에는 외로움, 고립감, 유한한 생명 등이 감춰져 있습니다. 작품 맨 상단에 위치한 승리자와 그를 떠받들고 있는 얼굴 없는 군중들은 결국 사라져버릴 것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쫓는 우리의 헛된 믿음과 욕망을 나타냅니다. 종은 절에서 시간을 알리고 위험을 경고해주며 스님과 신도에게 부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불을 드리라고 알려줍니다. 작가에게 종소리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지녀야 할 사랑, 행복, 평화, 자유 등을 고양시켜준 마법의 소리입니다. 그는 이 종소리로 이 세상이 전쟁, 독재, 가난, 증오가 없는 인간의 영혼을 편안히 해줄 장소가 되길 염원합니다. 칼조각. 4개의 칼이 6개의 나무 기둥을 지탱하는 4개의 반력칼을 하고 있습니다. 칼 끝이 나무 기둥의 중앙에 달려있는 돌의 무게를 받치며 생명의 근원인 대지를 찌르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어머니인 대지를 살해하는 생명의 근원인 자연을 위협하는 모습입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삶의 에너지를 제공하는데 오히려 인간은 그것으로 자연을 지배하고 상처내고 결국 황폐화시킵니다. 작가는 예술이 인간을 직접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인간에게 말은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회하는 우리 자신을 보라고. 그래서 어머니인 자연과 화해하라고. 코끼리 인간. 다른 태양계에 우리가 모르는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지구상의 몇몇 곤충들을 확대해보면 마치 괴상한 인간의 형상같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작가는 동서양 사람들이 서로의 모습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 불과 몇 세기 전이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언젠가 만날지도 모를 다른 생명체에 대해 낙관적인 생각을 도모하고자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트로이. 이 작품은 작가의 트로이의 문방구라는 작품을 12배 확대한 것으로 재래식 거푸집 공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무 거푸집의 표면에 새겨진 자유로운 무늬의 나뭇잎이 시멘트 표면의 요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제작 초기의 목적과 결의는 사라지고 다시 수정할 수도 없지만 대신 우상으로서의 힘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현전. 한국인의 고인돌, 기석 등 태고의 종교적 의식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제작된 작품입니다. 올림픽 공원 주변에 위치했던 과거의 몽촌토성을 생각하면서 현대 인간의 상실된 인간성과 의식을 재생시켜보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자, 작품 감상 어떠셨나요? 짧은 시간에 많은 작품을 소개하느라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올림픽 공원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숲속을 산책하면서 여유롭게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